드래곤 라자, 눈물을 마시는 새 이영도 작가. 모르면 간첩이죠. 오늘은 이영도 작가의 신작 판타지를 북마녀가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이 영상 링크 공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중요한 거 나와 달아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이영도 작가의 신작 나왔습니다. 시아와 칸타의 장, 마트 이야기인데요. 근래 웹소설 시장의 판타지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판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이영도 작가의 신작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인류 멸망 이런 키워드를 살짝이 아니라 많이 비틀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즐겁게,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평론, 리뷰는 다른 분들이 다 하실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동어 반복을 하면 차별화가 안 될 테니까 북마녀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줄거리. 인류는 멸망해도 바보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인류 폭망. 여기는 한국이었던 땅입니다. 10대 소녀 시아는 혼자 살아갑니다. 어디서? 드래곤 헨리가 장악하고 있는 동물원에서 어느 날 쥐덫에 걸린 요정을 잡아먹을까 하다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살려줍니다. 그 대가는 뭐냐? 사랑의 묘약이라고 합니다. 시아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사랑? 이 척박한 세상에서 굳이 사랑을 해가지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이해가 안 가는데 웬 사랑의 묘약? 하지만 시아는 그걸 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류는 멸망해도 바보는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같은 헨리 동물원에 사는 10대 소년 칸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은 아니에요. 남사친 여사친 같은 좀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칸타가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원을 떠납니다. 인류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아와 칸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요정은 정말 벌레가 아니라 식용벌레가 아니라 정말 요정일까요? 사랑의 묘약은 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아와 칸타의 장, 재미있는 키워드 4가지. 첫 번째로 마트퀸. 좀비가 늘어난다. 그럼 어디로 도망친다? 마트로 가서 문장 가야죠.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럼 사재기를 어디 가서 하죠? 마트로 가야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디부터 턴다? 마트부터 털어야죠. 이렇게 마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본능적인 문제,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여길 점령해야 우위에 설 수 있죠. 물론 이 작품에서 마트는 진짜 마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트의 여왕, 마트 퀸이 등장합니다. 느낌적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여왕 느낌도 살짝 나지만 그녀 나름대로 거창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 소설에서는 살짝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코스트코 느낌으로 마트 건물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녀 레인지. 이것 때문에 저 혼자 빵 터졌거든요. 제가 북마녀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어서 더 웃겼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상상은 해도 원하지 않는 미래 뭘까요? 식사를 하지 않아도 알약으로 영양을 채우는 거. 솔직히 샵 맛집 이 해시태그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알약으로 채우겠어요. 똑같은 메뉴를 계속 먹는 걸 우리는 끔찍하게 여기죠. 하지만 세계가 멸망했다면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메뉴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설국열차 꼬리칸에서 그렇게 양갱을 먹었잖아요. 동물원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원 식당, 그 카페테리아에 있는 마녀 레인지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어쨌든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작동하고 알아서 샌드위치가 나와요. 항상 같은 메뉴로 소금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미 이 샌드위치 메뉴에 질린 지 오래이지만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토할 것 같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얄팍합니다. 욕심이 생겨요. 다른 거 먹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 주인공 시아는 이 샌드위치를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쥐덫을 놓은 거죠. 쥐덫으로 뭐 잡아요? 쥐를 잡죠. 그런데 요정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 요정이 식용인가 아닌가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드래곤 헨리. 이 드래곤은 인류를 망하게 한 주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류를 자기 방식대로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저는 이 헨리가 약간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원 인간들은 무엇을 원할 때 이 드래곤 헨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이 헨리에게 배운 시, 노래 같은 거를 완벽하게 외워야 합니다. 암송을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인류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후대로 전해줘야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외우면 거래는 개뿔, 실패고요.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헨리에게 거래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빼고 주인공은 달라야죠. 바로 시아만 빼고. 시아는 그 노래와 시를 완벽하게 외우고 헨리와 거래를 하곤 합니다. 물론 매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어쨌든 드래곤 헨리의 동물원에만 있으면, 즉 동물원의 피보호자가 되어 있다면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드래곤의 말을 거스르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신이 맞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 무결한 신은 아니고 빈틈이 있는 존재, 고민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네 번째, 사랑의 묘약. 이 쥐덫에 걸려서 주인공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요정, 데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고 끊임없이 상황을 관찰합니다. 사실 이 요정은 엄청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그럼에도 중요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까지도 요정의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기승전결을 좌지우지하진 않지만 관찰하는 존재로서 작용합니다. 번식이 싫어 라고 말하는 이 까칠한 주인공은 요정이 준 사랑의 묘약을 누구한테 줄까요? 이게 이 스토리의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북마녀가 떡밥 알려준다. 기승전결에서 승쯤에 칸타가 동물원을 떠나기 전에 시아가 칸타의 수염을 잘라주고 칸타가 시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때 생각했죠. 사랑의 묘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숨막힌 상황 어떡할 거야? 너무 가깝잖아. 로맨스 각이잖아. 응? 아쉽게도 이때 제가 원했던 그런 씬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이 장면에 떡밥이 있습니다. 시아와 칸타의 장을 작가 공부용으로 분석한다면 이 작품은 한국 요소, 현대 요소, 그리고 정통 판타지 요소를 잘 버무린 작품입니다. 사실 스토리 흐름 자체나 등장인물 각 요소들이 현 웹소설 시장의 판타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판타지를 즐겨 읽는 독자라면 타깃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영도 작가의 신작을 기다려왔다면 꼭 읽어야겠죠. 이건 좀 광고 멘트인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또 진짜 정판인가 싶을 정도로 환상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작품은 배경이 한국이었던 땅이다 보니까 한국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요. 판형이 특이합니다. 문고판보다 폭이 조금 좁아요. 요게 조금 좁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판형이 크고 넓었다면 두께가 너무 줄어들어서 하드커버를 하면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형으로 좁히면서 하드커버를 만들기가 용이해졌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출판사에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웹소설 판형과 흡사하게 나와버렸다. 이건 이 책을 실물로 봐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웹소설 전자책과 일반서 종이책과 A4 문서는 그 폭이 확실히 다르죠. 이 책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웹소설을 볼 때의 느낌을, 그 판형을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은 소설이 웹에서 연재될 때 또 종이책으로 나올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웹소설을 쓰는 작가님들 그리고 보는 독자님들 모두 정통 판타지 유행 언제 돌아오는 건가요? 애달프게 기다리고 계시죠? 이 작품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조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후속작 써주셔야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 이영도 작가의 판타지 신작 시아와 칸타의 장 마트 이야기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 줄 알았나요? 합니다. Nope.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